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에는 소금이 0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밥은 배를 채우지만 우리 몸이 필요한 나트륨은 거의 공급하지 못합니다. 과일과 채소 속의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버리고 커피는 강한 이뇨 작용으로 전해질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만 소금이 전혀 없는 맹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희석되어 저나트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8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의 병원 기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관리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저나트륨혈증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2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28%는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 허준 선생님은 400년 전 이미 소금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 건강법만 따라 하다가 중요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과 치즈에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금이 거의 없는 흰쌀밥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연구에서 된장을 먹는 사람들이 10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발표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먹던 동치미 국물도 사실은 1000년 전부터 내려온 최고의 전해질 음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짜다마 다 버려버립니다. 97세 이순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니, 밥은 먹으면서 국은 안 먹어.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파트 1. 국물의 힘과 단백질의 비밀.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장수마을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모두 매일 소고기와 계란을 챙겨 드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소고기에는 혈액을 만드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오계란에는 근육 형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철분과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국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물김치 국물과 동치미 국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런탄가스를 마셨을 때 해독제로 무엇을 먹었던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동치미 국물이었습니다. 동치미 국물은 천연 나트륨에 발효된 유산균까지 포함되어 완벽한 해독제였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치미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독을 푼다. 허준 선생님 역시 발효된 소금물의 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파트 2. 기적을 경험한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 이제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실 때는 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3년째 새벽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서 잠을 못 자요. 죽고 싶어. 검사 결과 할머니의 나트륨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건강하려고 국물을 전혀 드시지 않고 과일과 물만 3년 동안 드셨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첫 번째는 아침 소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된장국, 물김치, 동치미 국물까지 다 드세요. 짜다고 버리지 마시고. 할머니는 황당해하셨습니다. 아니, 의사가 국물을 먹으라고. 그런데 단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 딱 한 번만 갔어요. 3년 만이에요. 게다가 동치미 국물을 마셨더니 속이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에는 혼자 걸어서 오셨습니다. 딸이 부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푹 잤어요. 그리고 10년 된 변비가 사라졌어요. 그 후로는 피부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얼굴이 환해지며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동네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지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십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화장실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웠는데 이제는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 하루가 길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줘.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땐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나 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파트 3. 또 다른 변화들. 비슷한 경험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76세 박 할아버지.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와 축구까지 할 정도로 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79세 이 할머니. 10년간 채시만 하시다가 기력이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계단을 2칸씩 오릅니다. 입맛도 돌아오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 기능, 올 소금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발효된 소금물은 흡수가 잘 되고 유산균까지 있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이 줄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파트 4. 세 번째 비법, 이 불면증을 없애는 구운 바나나. 이제 정말 놀라운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서너 번 깨고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을 못 이룹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운 바나나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하게 구운 바나나를 드시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껍질째 바나나를 올려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3에서 5분 정도 굽습니다. 껍질이 까맣게 변하고 과육이 말랑해지면 껍질을 벗기고 계피를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호두 세 알을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익힌 바나나는 마그네슘 흡수가 활발해집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새벽에 화장실에 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구우면 당분이 캐러멜화되어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를 구워 먹는다고. 그게 뭐가 달라요? 하지만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년 만에 새벽에 안 깨고 잤어요. 왜 아무도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안 알려줬나요? 파트 5. 아침 소금물의 황금 루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소금물과의 조합입니다. 낮에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구운 바나나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 조합이 완벽한 것입니다. 아침 소금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500ml 준비. 천일염 티스푼 1스푼, 약 5g, 가득이 아니라 살짝 모자라게.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30초간 잘 저어 완전히 녹여 마시기.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5분에 걸쳐 차처럼 천천히. 이것이 아침 황금 루틴입니다. 파트 6. 소금 활용 시 주의사항과 조정법.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이 160 이상, 신장 기능 저하, 심한 부종,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 정상인 어르신들은 몸이 알아서 조절함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체질과 생활습관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 더 묽게 타서 식후 30분에 드시기.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조금 더 진하게 타서 운동 후 보충. 당뇨 있으신 분, 공복 혈당 체크하며 진행. 한국식 밥상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치찌개나 찌개를 먹은 날 아침 소금물 생략. 야채와 과일 위주로 먹은 날 반드시 아침 소금물. 계절별 조정도 필요합니다. 여름, 땀으로 손실 많으니 양 늘리기. 겨울, 기본 양 유지, 따뜻한 온도 강조. 파트 6. 마지막 정리와 당부.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법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1컵. 2. 낮에는 된장국, 물김치,
동치미 같은 곡물 절대 버리지 않기. 3. 밤에는 따뜻하게 구운 바나나와 호두.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저는 23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요. 건강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저염식으로 극단적으로 소금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일, 야채 위주로 드시는 분,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시는 분,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5g의 소금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기준일 뿐,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건강은 나눔입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형제 자매와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하얀색 체크프 어르신들, 오늘부터 해보실 분은 댓글에 시작, 이미 하고 계신 분은 별표 하는 중 별표이라고만 남겨주세요. 특히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